이제 1번 가에서는 곡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에서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심이 0과 3분의 루트 13, 중심이 0과 3분의 루트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그리고 이 원에 의해서 가려서 보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를 이제 구별해주고 있는데, 가령 A하고 B의 경우에는 원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C하고 D는 원과는 상관없이 잘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용어를 쓰겠다라는 걸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그렇다면 이 나의 그림에서 원점에서 일사분면의 곡선, 그러니까 이 곡선의 일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보자라는 것이고, 그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바라볼 때 원 S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의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일단 이 원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 뒤편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 거니까 접선이 일단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잘 보이고, 그리고 원 앞쪽에 있는 부분도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에 그려지는 이 곡선의 일부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작업을, 이 원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원의 원점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1사분면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하고, 그리고 접점의 좌표를 좀 잡아놔야 그래야 위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따져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우리가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원 S에 접하는 원점을 지나고 원 S와 1사분면에서 접하는 제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원점을 지나니까 y는 mx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y는 mx라 하면, 그럼 이 기울기 m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 공식을 쓸 수도 있고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판별식을 우리가 써본다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 빼기 3분의 루트 13의 제곱은 1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원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한다면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에 mx를 대입한 mx 빼기 3분의 루트 13의 제곱은 1이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1 더하기 m제곱의 x제곱이 나오고 1 더하기 m제곱의 x제곱, 그리고 빼기 3분의 2 루트 13 mx 3분의 2 루트 13 mx 더하기 9분의 13이 나오고 빼기라니까 더하기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해서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d는 b제곱, 그러니까 9분의 4 곱하기 13m제곱 4 곱하기 13m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 더하기 m제곱 곱하기 9분의 4가 0이다. 뭐 이 식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9분의 4는 뭐 공통이니까 역수를 곱해서 지우고 13m제곱 따라서 13m제곱 빼기 4 빼기 4m제곱이 0 이 식이 되어서 9m제곱이 4가 되고, 따라서 m제곱은 9분의 4 이와 같이 되니까. 그런데 1사분면에서 접하니까 양수니까 따라서 m의 값은 3분의 2이다 라고 그렇게 m의 값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2x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더구나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좀 잡아놔야 나중에 곡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하면서 이 방정식, 이때 그 방정식 하고 m에다가 이 방정식을 보고 여기에 m의 3분의 2니까 m에다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그럼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의 x제곱 빼기 3분의 2 루트 13 곱하기 m이 3분의 2니까 3분의 2 x 더하기 9분의 4는 0이다. 이 방정식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이게 9분의 13 x제곱 빼기 9분의 4 루트 13 9분의 4 루트 13의 x 더하기 9분의 4가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13x제곱 빼기 4 루트 13의 x 더하기 4는 0 이와 같이 되어서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접하니까 당연하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루트 13의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루트 1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예요. 따라서 1s와 직선 y는 3분의 2 x는 그 점 루트 13분의 2 그리고 여기에 3분의 2를 곱한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3 루트 13분의 4 이 점에서 접한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원과 그 접선 사이의 관계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당히 이제 끌어냈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접선하고 그 곡선이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가령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보이는 영역이 이제 확정이 되니까 또한하면서 그 방정식도 우리가 풀어내주면 6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2x분의 1, 이게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곡선이니까 그것과 3분의 2x가 같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양변에 6x를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x 4제곱 빼기 4x제곱 그리고 더하기 3은 0이다. 여기에서 x제곱이 1이거나, 이게 x제곱 빼기 1과 x제곱 빼기 3으로 루트 3으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x제곱이 1이거나 또는 x제곱이 3.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1 그리고 x는 루트 3 이 두 점에서 곡선과 직선 y는 3분의 2x가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점을 우리가 이제 잡아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1과 루트 3인데, 근데 접점이 루트 13분의 2다라고 이미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이 루트 13분의 2는 그런데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지금 만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앞쪽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보여서, 여기 이 직선 위쪽에 있는 부분도 보여서 이건 또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참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다행히도 접점 뒤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지 않을까. 1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 루트 3, 그래서 1과 루트 3 사이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교점만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곡선이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오히려 이쪽 부분이 보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따라서 여기다라고 단정을 못 지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곡선의 그래프가 또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마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 굉장히 따질 게 많네. 한편 y는 6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분의 1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증가 감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함수를 좀 구해봐야 되고, y 프라임은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네. 빼기 2x제곱분의 1. 그래서 2x제곱분의 x네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네. x네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므로 따라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분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y 프라임이 그래서 음수가 되고, 따라서 y는 감소하고, 또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y 프라임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y는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은 따라서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1s와 직선 y는 3분의 2x 그리고 곡선 y는 6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분의 1의 위치 관계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준비가 다 된 거니까 다음과 같다 하고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주고, 이 그림을 x축에 있고 y축에 있고 1s가 이와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있고, 이 점이 여기가 지금 루트 13분의 2가 되고, 그런데 이 곡선은 1이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근데 이 직선과 1,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여기까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이 점에서 만나고, 그럼 1에서 만나면서 만날 때까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증가하면서 루트 3에서 만난다라는 것까지 여기가 지금 1이고 루트 3 루트 3에서 만나는데 증가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죠. 그 원이 있고 따라서 보이는 부분은 이 문제의 뜻에 따라서 이 부분만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 뭐 이 정도로 따라서 보이는 부분의 길이는 보이는 부분의 길이는 결국은 1부터 루트 3까지 그 곡선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1부터 루트 3까지 루트의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 식을 일단 써주고 이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 따라서 1부터 루트 3까지 루트의 1 더하기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지금 이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빼기 2x제곱분의 1 이것이고 그것의 제곱 dx 이것이 우리가 찾는 값이다. 근데 아무래도 이 안쪽이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짝 안쪽을 전개를 해주면 그러면 이게 4분의 1로 일단 묶어주고 그리고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의 제곱을 써주면 x 4제곱 빼기 2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이것이 될 테니까 따라서 1부터 루트 3까지 루트에 4분의 1 안으로 이 1 넣어주면 4분의 1에 x 4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4제곱분의 1 dx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 1부터 루트 3까지 루트에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완전 제곱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dx 이 계산 따라서 2분의 1 그냥 묶어주고 부정적분이 3분의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1 거기에 루트 3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주면 루트 3을 대입해주면 3분의 3 루트 3에서 루트 3이 나오고 빼기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 값에서 빼겠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따라서 그 값은 이게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따라서 2분의 1 곱하면 3분의 1 그리고 3분의 루트 3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곡선의 길이는 그 보이는 부분의 길이는 3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다. 문제 2번 제시문을 보면 가에서는 서로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에 대한 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나에서 조건 1과 조건 2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도록 문자 3개, 문자 A 3개, 그리고 B 4개, C 3개, D 2개 그렇게 해서 총 12개로 이루어진 이 문자를 조건 1을 만족하도록 나열하기도 하고 조건 2를 만족하도록 나열하기도 하겠다. 그때 그 각각의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지가 1번과 2번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번에 조건 1을 만족하도록 이 1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고 있는데 조건 1은 문자 D가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D가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 D가 연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문자 D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썼던 방법을 생각을 하면 그럼 D를 제외한 나머지 이 D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먼저 어떻게든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배열된 그 10개의 문자 사이사이에 있는 양 끝점을 포함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11개의 위치 중에서 어떤 2개의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가 D를 써주면 그럼 D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연속하여 나오지 않게 배열이 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열해 오지 않았던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먼저 우리는 D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문자를 배열할 거니까 먼저 A 3개, A 3개 그리고 B 4개, 그 B 4개 그리고 C가 또 3개 있고 C 3개 이렇게 해서 의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일렬로 먼저 이걸 나열할 것이고 일렬로 나열한 후에 그 다음에 양 끝과 D의 위치를 이제 잡아주면 되니까 양 끝과
각 문자 사이사이의 자리 중 두 곳을 택해서 D를 배치하면 되니까 D를 배치하면 되므로 라고 그렇게 조건 1을 만족하도록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이제 식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풀릴 테니까 그 방법의 수는 하고 그걸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 먼저 그 10개의 문자를 배열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에 대한 식에 의해서 그 경우에서는 10팩토리얼 그리고 3, 4, 3 이렇게 될 테고 3, 4, 3 거기에다가 그럼 10개를 놓고 양끝과 그 사이사이 9개에서 총 11개의 자리가 이제 생기는데 그 11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D를 배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개의 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인 11C2를 곱해주면 그럼 우리가 찾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10팩토리얼을 일단 4팩토리얼 나눠주면은 5가 제곱 10, 9, 8, 7, 6, 5 그리고 4 나눴고 3, 2 3, 2 그리고 11C2가 110을 2로 나눠주면 55니까 곱하기 55 이걸 이 계산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다 6 나눠주고 나누고 그리고 3도 나누고 그리고 2도 나눠주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5, 4, 20 200에다가 21을 곱하니까 420 아닌데 200에다가 21을 곱해주면 4200이네 4200 곱하기 55 이렇게 따라서 4200 곱하기 55가 4255 이렇게 곱해주면 00 깔리고 5, 20 5, 4, 20 또 21 00이 되어서 000132 231 000 따라서 23만 1000가지 굉장히 큰 수인데 23만 1000 가지가 있다. 그 가지가 있다. 이렇게가 있다. 라고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건 2를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조건 2는 처음 나오는 문자 A 중에서 처음 나오는 문자 A가 처음 나오는 문자 B보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문자 A가 처음 나오는 문자 B보다 먼저 나온다. 저렇게 A와 B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나열할까를 이제 살짝 생각을 하면 전체 그 C하고 D도 한꺼번에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A하고 B가 모두 A가 3개, B가 4개가 있어서 저 7개의 문자를 쓸 자리만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로 나타내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A하고 B를 난 이 7개의 동그라미의 자리다 쓰겠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C가 3개 있고 D가 2개 있으니까 C하고 D를 같이 먼저 배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열해서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면 뭐 가령 뭐 C 동그라미 C D 동그라미가 지금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D가 C가 3개 D가 2개 C 하나 둘 D가 하나 C 하나 D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마저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빈 자리에다가 A하고 B를 배열할 때 A를 이 제일 첫 자리는 A를 그냥 하나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그 자리 중에서 나머지 그 2개의 A를 쓸 자리를 골라서 써주면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에 B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먼저 A 3개와 B 4개의 자리를 기호 이걸로 나타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7개의 동그라미 7개 그리고 C가 3개 D가 2개가 있게 되니까 의 12개를 일렬로 나타내고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동그라미 자리에 처음 동그라미에 A를 넣고 나머지 6개의 동그라미 중
두 개를 선택해서 A를 넣으면,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자리에 이제 B가 저절로 들어가는 배열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조건 2를 만족하는 순열이 나오므로, 순열이 만들어지므로 그 방법의 수는 하고, 그 방법의 수는 그럼 먼저 그 12개, 그러니까 동그라미 7개, 그리고 C 3개, D 2개를 먼저 나열해주면 12 팩토리얼, 그리고 7 팩토리얼, 3,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앞자리에는 A를 쓸 거니까 A를 써놓고, 한 가지 방법으로 써놓고,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A의 자리를 잡아주면 되니까 6C2를 거기 곱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자리에 B를 넣겠다. 그럼 그 방법에서는 이렇게 될 테고, 그것을 계산해주면, 따라서 12, 11, 10, 9, 8, 7부터는 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3, 2, 2가 있고, 6C가 15니까 곱하기 15. 이 계산을 이제 잘 해서, 그러면은 3, 4, 12, 이 값이 12 지워지고, 그럼 이 값을 이제 모두 곱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9, 8에 72, 이제 잘 72 곱하기 11 해주면은 72, 72, 그래서 792, 7920, 이 값이 7920이고, 거기에 15를 곱해서 5, 20, 5, 9, 45, 5, 7에 35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7920, 0, 0, 8, 그리고 8, 그리고 1,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값은 11만 8,800, 11만 8,800이다. 따라서 그 방법의 수는 11만 8,800가지가 있다. 문제 3번, 두 함수 fx와 gx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두 곡선이 2의 2x제곱 그리고 2의 마이너스의 x 빼기 t 플러스 1, 이와 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그런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둘러싸인 y축과 위에서 둘러싸인 영역을 s, 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그때 s 프라임 로그 6을 구하라 라고 문제 3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먼저 이 넓이 s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st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st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방정식이 풀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 무엇하고 t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알파 t라고 놓고 식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먼저 저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 방정식을 풀겠다. 방정식 2의 2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 빼기 t제곱 플러스 1이다. 이 방정식을 풀면, 그럼 그때 그 x가 알파 t다 라고 하는 가 해가 될 때, 그때 그 알파 t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이 해가 되기 때문에 2의 2 알파 t 제곱이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1이다. 이 식이 성립한다 이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 뒤쪽에 필요할 테니까 1번이라고 이제 기호를 잡아주고, 이때 넓이가, 이때 st는 그러면은 0부터 알파 t까지 접근한 것이 되니까 0부터 알파 t까지 이 절대값,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을 먼저 써주고, fx 빼기 gx의 절대값 dx,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풀었다라는 느낌으로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주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빼기 2의 2x제곱 dx. 그런데 이건 계산이 가능하니까 계산을 그냥 밀고 가주면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접근이 될 테고, 두 번째 항은 x가 되고, 세 번째 항은 2분의 1 2의 2x제곱이 될 테니까, 그것을 0부터 알파 t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알파 t를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알파 t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 알파 t제곱 이렇게 되고, 거기서 0을 대입한 값을 뺄 건데, 0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나와서 빼주니까 플러스 2의 t제곱이 잡히고,
0이 되니까 지워지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빼주니까 역시 플러스 2분의 1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ST를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S'T가 궁금하니까 따라서 S'T는 하고 거기까지 밀고 가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항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제곱에다가 이것을 미분한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t 플러스 1 그것이 곱해지고 두 번째 항을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t가 되고 세 번째 항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2에 2 알파 t 제곱에다가 이것을 미분한 2 알파 프라임 t를 곱해서 그리고 네 번째 항에 2의 t 제곱이 있고 그리고 상수항은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조금 정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알파 프라임 t로 좀 묶어주면 그럼 첫 번째 항에서 플러스의 이 값 이렇게 나오고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2 알파 t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거 갖고 마이너스 2의 2 알파 t 제곱 이렇게 일단 그 알파 t로 묶여지는 부분이 그렇게 생기고 그리고 알파 t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 알파 프라임 t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제곱 이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플러스 2의 t 제곱 여기까지 될 텐데 그런데 이쯤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잡아놓은 그 식에서 나왔던 그 식이구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이 오른편인데 그 값이 이 값, 그러니까 왼편과 같기 때문에 그 같은 값을 지금 빼는 것이라서 이 값은 지금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값밖에 안 나는 따라서 S'T는 2의 t제곱 빼기 이것 2의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t제곱 그럼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2의 t제곱이 이 두 번째 항에도 여기 있으니까 그걸 묶어내주면 결국 2의 t제곱 곱하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제곱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S'T를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t의 로그 6을 대입하면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S' 로그 6은 하고 이제 대답을 거의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으니까 로그 6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이 6이 되고 6 곱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6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며 그런데 2의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6 제곱 저 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알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식이니까 1번 1식에서 알파 그 t의 로그 6을 대입해주면 2의 2 알파 로그 6 제곱 그 값이 2의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6 더하기 로그 6 더하기 1이다 이 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것은 이 2의 로그 6 제곱은 6이니까 6을 곱해서 이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양변에 2의 알파의 로그 6 제곱을 곱해주면 따라서 2의 3 알파의 로그 6 이 제곱 이렇게 되고 1에 곱해져서 마이너스 2의 알파의 로그 6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이 6이 되는데 넘겨서 빼기 6은 0이다 이 식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이 2의 알파의 로그 6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고 우리는 그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3차 방정식을 풀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2의 알파의 로그 6 이 값을 뭐 s라고 하면 그러면 s 세제곱 빼기 s 빼기 6이 0 이렇게 되고 해서 당장 s에 2를 대입하면 0이고 조립제법을 살짝 우리가 이제 써주면 1 그리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서 2를 대입하면 1 2 4 그리고 3 6 0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s 빼기 2랑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데 그 값이 0이 되는 s의 값은 실수 중에 2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s는 2이다 라고 s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값, 그러니까 2의 알파의 로그 6 제곱이 2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따라서 S' 로그 6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S' 로그 6은 6 곱하기 1 빼기 이 값, 그러니까 이 값의 역수니까 2분의 1을 뺀 것이 되어서 따라서 6 곱하기 2분의 1인 3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S 프라임 로그 6은 3이다. 문제 4번 제시문가에서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제시문하에서는 이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00, 10, 11, 01 이 4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사각형을 A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서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그러니까 점 P가 어떤 점인지는 우리가 이제 정에 움직여가면서 따질 텐데 그 점 P에서 이 사각형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그림처럼 이 대각선이 보이는 그 대각선이 전체가 보이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변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 사각형을 바라보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았을 때 문제는 코사인 알파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 코사인 알파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코사인 알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물론 떠올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보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예시 답안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고 지금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 P가 이 위쪽에 있는 경우와 아래쪽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는 어떻게든 나눠야 되니까 점 첫째 이제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점 P의 y 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점 P의 y 좌표가 1보다 클 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각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아는 것을 보면 이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OP 이 길이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그럼 이 각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그럼 사인 법칙으로 뭔가 식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 점에 이름을 주고 점 Q라고 한다면 이라 하고 그리고 그 Q에 대해서 PQO 그 각의 크기를 뭐 베타라고 하면 각 PQO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삼각형 OPQ에서 삼각형 OPQ 여기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루트 2가 사인 베타분의 3과 같다라는 식의 성립할 테니까 사인 알파분의 루트 2는 사인 베타분의 3이고 여기서 따라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 사인 베타라고 3분의 루트 2 사인 베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2 사인 베타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알파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 라는 얘기는 알파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얘기고 결국 사인 알파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오른쪽 값이 최대일 때 그러니까 사인 베타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근데 사인 베타는 물론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일 때 그 위치에 있는 점 P에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최대가 되면서 따라서 코사인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을 사인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 따라서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알파는 그럼 이 오른쪽 값이 그때 최대 3분의 루트 2까지 커지니까 그게 바로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는 최대값 3분의 루트 2를 갖고 최대값 3분의 루트 2를 가짐으로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이때 최소값 3분의 루트 7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 이게 지금 점 P가 P의 Y좌표가 1보다 커서 위쪽에 있는 경우의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아래쪽에서는 그럼 코사인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P의 Y좌표가 1보다 작다면 P의 Y좌표가 1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점 P의 Y좌표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는 이 대각선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변이 보이니까 이 점에다가 이름을 줘야 되겠고 저 점 0과 1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각의 크기가 역시 이제 쓰일 테니까 각 PRO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감마라고 하면 그럼 다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OPR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1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알파분의 1이 사인 감마분의 3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할 테고
따라서 사인 알파는 3분의 1 사인 감마. 사인 알파는 3분의 1 사인 감마가 된다. 따라서 지금 사인 알파가 언제 최대값을 갖는가가 코사인 알파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알파에 대한 최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서 감마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알파는 최대값 3분의 1을 갖고, 이때 코사인 알파는 최소값 3분의 2루트 2가 되겠네. 3분의 2루트 2를 갖는다. 이것이 지금 점 P의 y좌표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점 P가 y좌표가 1보다 클 때에는 코사인의 최소값이 3분의 루트 7이고, 점 P의 y좌표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코사인 값이 코사인 알파의 최소값이 3분의 2 루트 2가 되어서, 그런데 전체 범위에서 따지면 그러면 3분의 루트 7과 3분의 2 루트 2, 근데 3분의 2 루트 2가 3분의 루트 8이니까 3분의 루트 7과 3분의 루트 8 중에 더 작은 값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3분의 루트 7이 전체 영역에서 최소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서 3분의 루트 7이 작다 3분의 2 루트 2보다 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최소값은 3분의 루트 7이며, 그렇게 코사인 알파의 최소값을 우리가 이제 구했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점 P의 좌표는 살짝 보면 결국 이 점인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이 4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점 P의 동경이 이루는 각은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그림의 상황을 다시 또 얘기를 해주면, 이때 최소값은 3분의 루트 7이며, 이때 하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이 5가 있고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놨고, 그리고 원이 그렇게 있고, Q하고 수직이 되는 곳에 여기 지금 P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여기서 이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고, 우리는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각 POQ를, 각 POQ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그럼 그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게 3이고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2가 되고, 3분의 루트 2,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 3분의 루트 7이므로, 따라서 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3분의 루트 2 에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빼기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7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이 값이니까 3분의 1 빼기 6분의 루트 14, 6분의 루트 14, 이와 같이 코사인 값이 구해지고, 또 사인 값도 사인의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3분의 루트 7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3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이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이때의 점 P의 좌표는 3 코사인 3 사인 그 가까이 값이 x좌표고 y좌표니까 여기에 3을 곱한 값이 x좌표, 따라서 1 빼기 2분의 루트 14, 그리고 y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루트 14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